세무법인 신율입니다. 23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4년도도 각자 이루는 바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 세무 컨설팅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23년도의 이슈와 또 24년도 어떤 절세 컨설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대략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23년도에 제일 뜨거웠던 거는 사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이죠. 이게 원래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다가 5월경에 행정법원에서 무리한 과세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나면서 저희도 이제 여름부터 다시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이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우리가 귀속된 이 배우자의 돈을 다시 다른 배우자가 이제 가져가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자기 자발적으로 이 내 주식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요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한다면 이것만큼 또 좋은 절세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은 아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23년도도 저희가 많이 했지만 24년도는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자본금 소각입니다. 우리의 주식을 상환 우선주로 바꾼 다음에 이 주식을 소각하는 거죠. 이게 당연히 액면 감자와 이제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업종이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업종, 특히 건설업이죠. 이런 경우에는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자본금 소각, 신이익 소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본금 소각은 24년도도 사실 엄청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또한 회사를 자녀한테 승계할 때 굳이 자본금까지 다 이렇게 넘겨줘서 증여세를 더 낼 이유가 없죠. 그래서 가업 승계를 하기 전에는 이제 자본금 소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24년도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. 세법이 좀 바뀌면서 22년도, 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많이 했죠.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법 해석에 따라서 좀 무리하게 이게 별로 이렇게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물론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이제 자문한 이제 컨설턴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마 24년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면밀히 볼 걸로 예상됩니다. 제가 듣기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활용함에 있어서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. 그러면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적법한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이제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죠. 23년도 세법이 바뀌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.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거는 법인세를 한번 내고 다시 배당하는 거죠. 그 배당금을 개인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인이 받는다. 이랬을 경우 이 돈을 개인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법인세를 내음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감해주는 거죠. 23년도도 많이 했지만 24년도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한 차등배당입니다.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익과 이제 같이 쓰는 건데 아마 우리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넘길 때 세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법인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훨씬 세금이 적죠. 시간을 두고 하면 훨씬 절세가 많이 됩니다. 23년도도 많이 했지만 24년도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주식입니다. 12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자기주식 정말 많이 했죠.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. 16년도인가요? 그 세율이 좀 올라갔지만, 저희가 지금 보면 그래도 이렇게 이제 20%대의 세금을 내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아마 24년도도 자기주식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이 자기주식과 가족법인과 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 이 세금도 또 좀 더 줄일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는 가문의 부동산 전략입니다.
특히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상업용 건물, 빌딩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계받을 자녀한테 세금을 좀 적게 내고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느냐, 이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또 저희가 실행도 많이 하고 있죠. 가문의 부동산 전략을 좀 활용하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보다 합법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절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,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좀 건강하시더라도 저희와 좀 상담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는 거는 당장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. 자녀한테 좀 더 쉽게 내 재산을 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. 18년도쯤에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생기면서 우리 보통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이것들을 많이 놓쳤습니다. 그래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경정청구 여러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. 이게 다 대부분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거죠. 지금은 사실 많은 대표님들도 아시고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압니다. 23년도, 이게 23년도 거는 이제 24년도 4월에 보통 신고하죠. 내년 4월에 신고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갈지 아니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갈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보다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내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이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해서 굳이 세금을 더 내지 않게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년도 하반기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이어서 이제 세수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불법적이거나 좀 탈세적인 컨설팅은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반드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한테 이런 저희 같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절세 컨설팅을 안내받고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23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도에도 획기적인 이제 절세 컨설팅과 실행 능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가오는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